안녕하십니까, 목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열과 에너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산소 기체가 있고 수소 기체가 있고 질소 기체가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 각각의 성질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열에 대해 따져보면은 조금 우리가 복잡하니까요. 그러한 기체들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화한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상기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보일-샤를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기체를 얘기하죠. 이상기체를 가지고서 몇 가지 기체와 관련된 법칙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기체의 압력을 가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주사기에 이제 바늘이 있는 곳 그 끝을 막고서 주사기 피스톤을 이제 서서히 누르면은 주사기 내부 공기는 압축되겠죠. 압축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사기 내부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소리겠죠. 압력을 2배, 3배 우리가 주사기에 가하면은, 피스톤을 통해서 주사기에 가하면은 주사기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이처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피와 압력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PV, P를 압력, 부피를 V라고 하면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PV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 일정한 값이 얼마냐면은 nRT라고 주어집니다. 여기서 n이 뭐냐면 이제 기체의 몰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 가면은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R은 기체 상수, 그리고 T는 온도죠. 온도인데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고요. 그래서 PV가 일정하다는 그 관계식은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죠. 부피가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V였다가 압력이 이제 3P로 이렇게 커지면, 3배 커지면 부피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 것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겠고요. 그래서 빈 페트병을 가지고서 이제 마개를 막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따뜻한 방 안에서 이제 차가운 바깥으로 이제 마개를 막은 빈 페트병을 가져가면은 페트병이 이제 찌그러듭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친구 여러분들은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겪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는 이제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물을 먹으려면은 이제 정수기가 있는 데 가서 이제 물을 떠와야 되겠죠. 근데 그때 제가 물당이어서 물 받으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병에다 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겨울철에 야근하면서 이제 페트병 몇 개 가지고서 사무실 나와 가지고 이제 정수기가 있는 건물로 이제 쭉 이제 가면은요,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페트병이 확 찌그러지는 거예요. 겨울철 새벽에 찌그러지는 소리가 퍽퍽 소리가 났죠. 그래서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때 일하던 곳이 이제 시골이어가지고요. 더구나 산속이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페트병 찌그러지는 소리 확 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요,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하고, 기체의 절대 온도가 T일 때 부피를 감마라고 하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T분의 V는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샤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 이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즉 PV는 일정하다 이건데요. 샤를의 법칙은 T분의 V는 일정하다라는 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샤를 법칙에 사용되는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가 아니고요. 원래 절대 온도로 뭐 373도 돼야 되는데, 섭씨 온도, 물 끓는 온도 100도 집어넣으면은 이제 값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점 섭씨 영도가 절대 온도로는 273K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일 법칙 나왔고 샤를 법칙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보일 샤를 법칙이 나오겠죠. 두 개를 합한 보일 샤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번거로워 하실까봐 과학자들이 두 식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것을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보일 샤를의 법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보일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하면은요, T분의 PV는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이 성립하죠. T는 절대 온도, P는 압력, V는 부피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에서 PV는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샤를의 법칙에서 T분의 V는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에서는 둘을 합쳤더니 이제 T분의 PV가 일정하더라라는 관계식도 얻은 거죠. 보일 샤를 법칙에서 우리는 이상기체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있듯이 PV는 nRT라고 이제 이런 관계식을 얻죠. 그러니까 T분의 PV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절대온도 T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기면은 PV는 이제 일정한 값 곱하기 절대온도 T가 되겠죠. 그 일정한 값이 뭐냐면은 N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N은 좀 전에 얘기했죠. 몰수고 R은 기체상수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라는 이제 관계식이 바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되겠고요. R은 기체상수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크기는 약 8.31 J/몰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상수는 약 8.31 J/몰 켈빈이 되겠고요. 증기로 터빈을 돌릴 때 어떤 원리가 작용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따져볼게요.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물을 끓여서 그 물이 이제 수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리겠죠. 증기 터빈은 열에 의해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터빈 날개를 회전시켜서 일을 하는 장치입니다. 터빈인데 이제 그 터빈을 돌리는 게 뭐냐? 바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증기는 석유나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만듭니다. 물을 끓이면 이제 증기가 생기잖아요. 이는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된 화학적 에너지가 보일러에 들어있는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거죠. 증기가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 일부는 증기기관의 실린더를 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린더를 밀면 실린더 끝에 이제 크랭크가 있어서 이 크랭크가 또 다른 어떤 기계 장치의 축을 돌리게 되겠죠. 열이 전달이 되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겠듯이 이제 열이 전달이 되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그 내부 에너지는 이제 외부에 일을 하는 과정이 이제 증기 터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하는 일은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는 열을 포함해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들어온 열은 기체가 한 일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는 관계식을 이제 2017년 해양경찰청 물리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 내용인데요. 들어온 열은 기체가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게 2017년 3월달 해양경찰청 물리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들어온 열은 한열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은요, 들어온 열, 즉 Q는 그 기체가 외부의 한열 W 플러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죠. 이 관계식이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이 관계식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으로요.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기하면서
실제와 이론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지 않는데, 그럼 보존되지 않고 그 사라진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 열 에너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바뀐 그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설명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한 게 바로 이 열역학 제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이 관계식이 이제 열역학 제일 법칙이고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죠. 기체가 외부와 열 등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열과 일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열을 Q라고 했을 때 Q가 양수예요. 즉 0보다 클 때 이것은 기체에 열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Q가 음수일 때는 기체에서 열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은 그런데 그럼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일은 이제 W 값이 양수일 때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W, 즉 일이 음수일 때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일 W는 외부에서 개에 가하는 일로 정의하지만 열역학 제일법칙에서 하는 일 W는요, 개가 외부에서 하는 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가 외부에서 하는 일하고 외부에서 개에 하는 일은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가 되는데 이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할 때는 W가 양수 값이 되고요. 반대로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때는 그 W는 음수 값이 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열역학 제일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했는데 여기서 Q는 외부에서 가해준 열량이고요. 델타 U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고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되겠죠. 이 식을 변형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게 돼서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외부에서 가해준 열 Q 마이너스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마이너스 W가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의 내부 에너지는 개의 열을 가하면은 증가하고 개가 외부에 일을 하면은 감소합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외부에 열을 가하면은 증가하고 개가 외부에 일을 하면은 감소하겠죠. 외부에 일을 해줬으니까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준 만큼. 그리고 열을 가하면은 기체가 열 받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또 내부의 기체 분자의 활동도 활발해질 거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고립계는요, 주위 환경과 에너지와 물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열의 전달도 없고요. 그래서 Q가 0입니다. 열이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또 개의 해준 일도 없고요. 그래서 W 값도 0이 되겠죠. 개의 해준 일도 0이고 이제 열의 전달도 0이고 하니까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델타 U 역시 0이 될 겁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이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열역학 제일법칙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는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데,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기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등온 과정이겠죠.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기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죠.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조금 전에 우리는 보일 법칙 얘기했죠.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PV는 일정하다 그 얘기했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기체 온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소리는 온도 변화, 즉 델타 T가 0이라는 소리겠고, 이것은 바로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역시 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주사기 피스톤을 눌러서 주사기 내부 공기를 최대한 압축했다가 피스톤을 가만히 놓으면은 압축된 공기에 의해서 피스톤은 주사기 밖으로 이게 서서히 밀려날 겁니다. 이는 공기가 피스톤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압축된 공기가 이제 그러니까 공기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냈으니까 공기는 피스톤에 대해 일을 했다라는 소리가 되겠는데, 이처럼 기체는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데요. 등온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에 가한 열은 모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없이, 즉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델타 U가 0이 되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가 0이 되니까 Q는 W라는 간단한 관계식이 성립이 되죠.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외부에서 주어진 일이 모두 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체가 늘어나는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요, 등온 팽창, 기체가 팽창했으니까 부피 변화량 델타 V는 양수값이 되겠죠. 이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기 때문에 기체는 외부에서 이제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W는 양수값이 되고요. 즉 외부에 일을 했으니까 바로 열 역시 Q 역시 양수값이 되죠. 주전자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주전자 뚜껑이 들썩이거나 김이 밖으로 새어나오죠. 이는 주전자 속에 물이 끓어서 그렇잖아요. 아울러 주전자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기도 하죠. 공기가 팽창했으니까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이것은 뭐냐? 공기가 외부에 대해, 주전자 뚜껑에 대해 일을 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체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야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이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열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다시 주사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주사기 한쪽 끝을 막고서 피스톤을 누르면은 주사기 내부 공기는 압축이 되겠죠. 이는 외부에서 피스톤을 누르는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처럼 등온 압축 과정에서는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기체는 이때 외부로 열을 내보내게 됩니다. 등온 압축 과정이에요. 기체가 수축되는 압축 과정. 그때는 기체는 외부로 열을 내보내고 또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죠. 일을 받으니까 W는 음수값이 되고 또 열을 방출하니까 Q값 역시 음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한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압력이 일정해요. 어떤 이미의 P값이 일정해요. 그러면 Y축이 압력이니까 이 Y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겠죠. 대신 부피값이 V1에서 V2로 변했고요. 온도 역시 T1에서 T2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때 T1보다 T2가 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은 즉 내부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거죠. 즉 등압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등압 과정은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기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소리니까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온도 받은 만큼 이제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어 놓으면 뚜껑이 들썩이는 일이 없겠죠. 뚜껑이 없으니까. 그 대신 팽창된 공기는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팽창된 공기는 그대로 주전자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그대로 증가하는 거죠.
기체 온도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할 거고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체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압력이 커질 텐데,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 부피가 이제 이번에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일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에 가한 열의 일부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기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겁니다. 우리가 주전자 물 끓이는 거 생각해 보면은요, 주전자 속에는 물을 끓였어요. 즉 외부에서 이제 열을 가했죠. 그럼 열을 가하면은 주전자가 속에 이제 물이 끓면서 주전자 뚜껑을 이제 들썩들썩거리면서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열을 받으면은 일부는 이제 외부에 일을 하는데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리는데 이렇게 사용될 거고, 나머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웠던 주전자 속 물이 열을 받아서 뜨겁게 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물을 온도를 높이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요, 연력학 제1법칙식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정의가 되죠.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W는 F 곱하기 S,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이제 일의 진행 방향에, 그러니까 이동거리의 방향에 이제 어떤 세타만큼 각이 있으면은 일은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물리 이제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어쨌든 간에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정의가 되니까 기체에서는 압력과 부피 변화량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힘 대신에 압력, 이동거리 대신에 이제 부피 변화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주어진 열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로 이제 다 고쳤을 수가 있는 거죠. P는 압력이고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이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은 이제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 A분의 F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F는 압력 곱하기 면적, 단면적, F는 P 곱하기 A로 고쳤을 수가 있고, 이동거리는 S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단면적 곱하기 이동거리를 우리는 부피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어떤 이동거리, 물체의 이동거리, 이래서 이제 그건 부피의 변화량이 돼서 W는 P 곱하기 압력 P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델타 V의 곱으로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압력과 부피 변화량을 곱한 값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은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것은 다시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로 고쳐 쓸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팽창하면은요, 늘어난 부피만큼, 기체가 팽창했으니까 팽창한 부피만큼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겠죠.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제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요. 기체의 온도가 증가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니까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즉 주전자 물을 끓여줘야만 되겠죠. 그렇게 열을 가해야만 기체의 온도가 증가해서 주전자 속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증가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고, 또 그 기체가 그 공기가 이제 팽창하면서 이제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리니까 외부에도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W가 양수일 때 이제 델타 V 부피 변화량 역시 양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한 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거 역시 양수값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압축할 때, 즉 델타 V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피 변화량 델타 V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이제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주사기를 생각해 볼게요. 주사기 이제 빈 주사기 안에 이제 피스톤을 쭉 누르면은 기체가 압축되죠. 기체가 압축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피스톤을 눌러줘야 되는, 우리가 기체로부터 기체한테 일을 해주고 기체 입장에서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되고, 기체의 온도가 감소해서 또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든 내부 에너지만큼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요, 여기 이것은 T1 그래프와 T2 그래프 사이에 보면 T1에서 T2 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그어져 있죠. 이것은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예요. 기체가 이제 팽창하는 경우죠. 지금 이제 기체가 압축될 때는 반대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V2에서 V1으로 부피가 감소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온도가 T2에서 T1으로 변하는데, 여기 보면 T1이 T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T2에서 T1으로 온도가 감소했죠. 그러면은 감소했으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체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 값, W 값 역시 음수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했고 기체 온도가 감소하면서 내부 에너지 감소했으니까 음수가 되겠고, W 값 역시 음수니까 음수 플러스 음수는 Q 값은 역시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 즉 등적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프 보면은 이제 부피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P1에서 P2로 높아지겠고, 온도 역시 T1에서 T2로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 그래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 뚜껑 딱 꽉 막고 거기 주전자 입도 틀어 막고 거의 압력밥솥처럼 거기다 물 넣고 이제 기체 가열을 하는데, 압력밥솥 이제 김 빠지는 그 구멍도 꽉 막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가열하면은 내부의 온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농담처럼 내가 겪었던 일 얘기했듯이 스테인리스 반찬통 그 가열했더니 뚜껑이 뿅 튀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즉 등적 과정에서 부피가 일정할 때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은 내부의 온도는 높아질 것이고 T1에서 T2로 높아질 것이고, 아울러 압력도 커질 겁니다. P1에서 P2로. 또 너무 이제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어느 한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중학교 때 겪었던 일처럼 그 스테인리스 뚜껑이 열리게 되겠죠. 뻥 터져서 열리게 되죠. 이것을 이제 말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줬는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외부에서 열을 받았거나 외부에 열을 방출했는데, 즉 여러분이 아니라 기체가 열을 받았거나 열을 받게 만들었는데 기체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을 살펴볼게요. 기체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부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기체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꽉 막아놨으니까 뭐 주전자 뚜껑 밀어 올리는 일 같은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등적 과정은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서는 기체 부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0이 되길 겁니다. 기체가 일을 안 했어요. 즉 기체의 부피가 일정했어요. 델타 V가 부피 변화량 델타 V가 0이 되겠고, 이 소리는 뭐냐? 기체가 일을 안 했으니까 델타 W 역시 0이 될 겁니다.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될 겁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즉 W가 0이니까 Q는 이제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즉 기체에 가한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될 거고요. 기체 온도가 높아질 때, 즉 온도 변화량 델타 T가 양수일 때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압력 밥솥이나 주전자 같은 거 이제 끓일 때
가열을 하면은 내부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주전자 내부나 압력 밥솥의 내부의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그 외부에서 가한 열을 흡수하면서 델타 Q가 양수이면서 기체의 온도도 높아지는 거고요. 기체의 온도가 낮아질 때는 외부로 열을 방출합니다. 즉 델타 T가 음수이면 그만큼 외부로 열을 방출하죠. 쉽게 생각해서 어떤 뜨거운 물체가 있어요. 그거 가만 놔두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뜨거운 물체는 식을 거 아니에요. 식는다는 소리는 뭐냐?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델타 T가 음수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 뜨거운 물체 가까이에 손을 이제 뜨거운 물체를 만지지 않고 가까이 가져다 대면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소리는 뭐냐? 그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즉 Q 역시 델타 T가 음수이면은 Q 값 역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외부하고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걸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열 과정은 외부와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단열재라는 말 들어봤을 거고, 단열 시공이란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열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단열 과정의 단열입니다. 걔를 단열재로 둘러싸서 기체와 외부 사이의 열의 출입 없이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 과정을 우리는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완벽한 단열 과정을 만드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죠. 외부와 열 출입 완전히 막는 건 아직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한데요.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비스무리하게 이제 단열 과정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면 열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때 바로 근사적으로 대충 단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열 과정은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으니까 Q가 0이 될 것이고요. 열역학 제1법칙에 보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했잖아요. 근데 Q가 0이니까 델타 U 플러스 W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제 델타 U 플러스 W는 0이다. 여기서 델타 U를 우변으로 옮기면은 W는 마이너스 델타 U라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당연한 소리겠죠. 내부 에너지 줄어든 만큼 외부에 일을 했죠.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0이니까 W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는 겁니다. 자, 단열된 과정에서 이제 기체가 팽창을 했어요. 즉 단열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은 기체는 외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 당연히 감소하겠죠. 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기체의 온도 역시 낮아질 겁니다. 그럼 W는 마이너스 델타 U인데 이게 양수값이 되고, 양수값이 되는데 델타 U가 이제 음수라 하는 소리는 에너지 변화량 역시 음수다. 즉 온도가 내려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단열 팽창에서는 기체가 V1에서 V2로 이동을 하면서 V2-V1만큼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이때 온도는 T1에서 T2로 T2-T1만큼 온도가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피가 줄어드는, 즉 압축되는 과정. 언제냐? 외부와의 열출이 없는 상태에서, 즉 단열된 상태에서의 기체가 압축되는 단열 압축 과정을 살펴볼게요.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들면은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기체의 온도도 높아질 거고요.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델타 U가 0보다 커지니까 온도 변화량 델타 T도 양수가 될 거고요. 이는 기체의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프에서는 부피가 V2에서 V1으로 V2-V1만큼 줄어들었고요. 온도는 T2에서 T1으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압축 과정, 팽창 과정만
단열 팽창 과정만 나오는데요. 단열 압축 과정은 이 그래프의 화살표 방향이 반대인 과정이 될 겁니다. 지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지원이는 80도씨의 물 1리터하고 20도씨의 물 1리터가 들어있는 용기를 열 전도가 가능하게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바짝 붙여놨습니다. 딱 그냥 서로 붙여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뜨거운 물은 80도씨의 뜨거운 물은 이제 식을 것이고 20도씨의 차가운 물은 이게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80도씨의 물은 이제 식을 것이고 20도씨의 물은 당연하게 따뜻하게 데워질 건데, 시간이 지나서 양쪽 용기 안에 있는 물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온도가 한 50도씨가 됐다고 할게요. 즉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함께 딱 붙여 놓으면은 중간인 50도의 물이 이제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열 출입이 80도씨에서 20도씨의 물로 이렇게 열 출입은 없을 거고요. 외부의 열의 이동이 없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두 용기에 들어있는 물의 내부의 에너지 합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50도씨의 물에서는요.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Q하고 W가 0이라면은요, 즉 외부에서 열이 주어지지 않고 또 열도 기체도 외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델타 U 역시 0이 될 겁니다. 그쵸?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W 값 0이고 Q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델타 U 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0이 되겠죠.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리고 델타 U가 0이라는 소리는 내부 에너지가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런데 50도씨의 물 2리터는 다시 80도씨로 갈 수가 있을까요? 80도, 20도 물을 이렇게 붙여놔서 50도씨 물이 됐는데, 한참 지나면 이 50도씨의 물이 다시 온도가 높아져서 80도씨의 물이 되고, 또 하나는 20도씨 물로 식을 수가, 50도씨의 물은 20도씨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는 있는데, 50도씨의 물이 80도씨의 물로 다시 데워질 수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이제 물 이렇게 따뜻하게 가열하지 않는다면은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어떤 물, 미지근한 물 가만 놔두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미지근한 물이 다시 뜨거워지거나 하진 않죠. 너무 외부 온도가 더워져서 이제 물이 데워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외부가 더워진 거, 기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열을 가했다라는 소리가 됐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면은 미지근한 물이 따뜻해지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단 50도씨의 물이 80도씨의 물이 되려면 온도가 낮은 물에서 온도가 높은 물로 열이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50도씨의 물은 80도씨의 물로 되돌리려면 물을 가열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한번 깨진 컵이 다시 이제 붙지 않는다. 이것과 같은 이치죠. 컵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 깨진 컵이 다시 붙냐? 그렇진 않죠. 뭐 접착제 붙여서 붙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 상태, 깨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죠. 물 역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이 됐어요. 근데 그 차가워졌던 물이 다시 뜨겁게 데워지지는 않고요. 이것처럼 열은 방향성이 있어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죠. 앞에서 증기기관은 어떻게 작동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증기터빈 어떻게 돌아간다고 했죠. 물을 끓여서 온도를 높여서 기체의 부피를 늘리면 기체는 늘어난 부피만큼 일을 해서 피스톤을 이제 밀어낼 겁니다. 피스톤도 움직이면서 피스톤과 연결된 터빈을 돌리던가 바퀴와 연결된 크랭크를 움직이게 해서 기관을 작동을 시키겠죠. 그런데 피스톤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뜨거워져서 부피가 늘어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만 이제 뜨거워진 부피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부피가 늘어난 기체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쭉 민 피스톤이 원래대로 안 돌아가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즉 계속 일을 하도록 하려면 피스톤이 원위치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피스톤 위치를 원래 위치로 시키려면 열 기관이 또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도 해서요. 열 기관에 들어온 열은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죠. 내연기관, 증기기관 같은 외연기관,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배기구에 손 갖다 대면은 손 따뜻하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에 외부로부터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따뜻한 온기로 이게 그냥 배출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열기관에서 들어온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이 아니라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열기관은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요.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받은 열의 일부분만 일로 바꾸고 나머지는 낮은 온도의 주위로 열을 내보내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제 자동차 배기구 거기 손 갖다 대거나 증기기관 증기 쭉 나오는 연기 나오는데 손 갖다 대면은 손이 차가워서 동상 걸리는 게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지 않고 이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 기관의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고요. 거기서 열 효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열 효율이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받은 열 가운데 일로 바꾼 비율을 열 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열 기관이 받은 전체 열분의 열 기관이 한 1. 이게 바로 열 기관의 열 효율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열 효율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증기기관의 열 효율은 한 20%.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그 개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한 45% 정도. 이걸 조금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열 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W가 되고요. 그래서 Q1이 뭐냐? Q2분의 W예요. Q2는 외부로, W는 그 열 기관이 한 1이 되겠고, Q2는 밖으로 방출한 열이 되겠죠. 그래서 열 기관이 높은 열원에서 Q1의 1을 받아서 외부의 W만큼의 일을 하고 저 열원에, 온도가 낮은 열원에 Q2의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면은 그 열 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W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학과 에너지 1단원 있죠. 그 중에서 중단원, 3단원이죠.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단원의 소단원,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전 시간에도 열과 에너지 살펴봤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단원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대단원인 2단원인 물질과 전자기장이 있고, 3단원인 파동과 정보통신이 있는데, 이것은 2학기 과정에서 이제 다뤄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학기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학기 내용은 2학기 가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대한 이제 선행학습 과정을 제가 마련을 했거든요. 여기 댓글창에 거기 들어가는 링크를 링크를 이제 갖다 놨어요. 네, 긴 시간 함께 이제 물리학 1학기 과정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만나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